저번 영상에서 구독자분들께 NFT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댓글 이벤트 영상 중간에 뿅 하고 나오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NF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책 하나를 구매했어요.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이에요. 아직 NFT에 대한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작이든지 투자이든지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NFT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들이 아닐까 싶어요. 광고는 아니에요. 첫 번째가 NFT 작품에 대한 첫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지, 독특하고 유일한지,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 작가는 얼마나 자주 출품하는지, 작가의 경력 및 업적, 또 누가 수집하는지, 주제, 스토리,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이 NFT를 소유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더라도 만족하겠는가? 질문이 총 11개가 있는데 모든 질문에 완벽히 대답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투자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NFT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루디움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이고요. 저는 여기서 NFT 준비하고 계신 작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나는 NFT가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 되게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게 알려지면 많이 참여를 하겠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나 못할 것 같아.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를 잘 써서 기획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나는 좀 어려웠지만 근데 어려워서 사람들이 또 쉽게 접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NFT 아트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던 거. 근데 나는 오히려 너무 쉬운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느껴져서 나는 좋았어. 그리고 내 거 초코하트 그림이랑 원숭이랑 잘 접목시키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정말 솔직히 NFT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림을 올리면 해외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작가에게 마치 인세처럼 일부 로열티가 지급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책이랑 스터디 모임 또 다른 NFT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픈시에 접속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스테이츠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NFT 랭킹이 나와요. 대부분 몇천 개 이상씩 발행된 제너러티브 아트들인데 이 NFT들은 단순히 그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각 NFT마다 고유의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로드맵도 다 짜여져 있고요. 또 각 NFT마다 커뮤니티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세계 아닌가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습득한 NFT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NFT는 크게 예술성이 돋보이는 NFT 작품과 프로젝트성 NFT, 이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예술성이 돋보이는 NFT 작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슈퍼레어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 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요. 작가의 경력이나 업적, 이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예술성, 이렇게 작가와 작품 자체의 가치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성 NFT는 대부분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 이상까지 아트 작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걸 손으로 그리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만들고 이런 류의 아트를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해요. 이게 또 그림만 10,000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크립토펑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몇 억의 거래가 실제로 되고 있어요. 크립토펑크는 2017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두 분이서 만든 건데요. 1만 개의 디지털 화소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한데 1만 개 모두 다른 그림이에요. 이 크립토펑크가 제공하는 가치는 NFT의 시초이고 또 이런 역사성과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에 따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저 같은 개인 작가보다는 개발자가 참여한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NFT 세계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 같은 상업 작가들은 진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엄청 예술적인 작품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쬐끔 그리는 건데 위치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포기하려고 했어요.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영역인 거지 그 사이에 속한 여러 가지 형태의 NFT들도 많고 한마디로 예술과 프로젝트성 아트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또 기획력이 돋보이는 NFT 프로젝트들도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외식업 관련된 NFT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덤플링 마피아라는 NFT인데요. 셰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NFT이고요.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식사에 초대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NFT를 식사권 형태로 발행하는 추세이고요. 또 흥미로운 페이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쌀비지는 환경과 음식물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라고 해요. 셰프의 레시피를 NFT로 발행하고 또 요리 과정이랑 작품을 NFT와 연결시킨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저는 정말 이 기사를 보고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링크를 텍스트 창에 남겨둘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세요. 이렇게 외식업이랑 NFT랑 흥미롭게 연결되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 기획을 어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신기해요. 그럼 이쯤에서 그래 알겠어. 그래서 몸이 당신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갈 거냐면